물이 너무나 맑아 바닥까지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잔잔한 호수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일렁이는 물결을 잠재우듯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앤디 퍼디컴은 파란 눈의 스님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녀가 되었다가 지금은 환속하여 많은 이들에게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책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명상 기법이 있고 각각의 기법은 나름의 전통과 특정한 중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목표는 언제나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배우러 나선 경우 그저 피아노를 슬쩍 쳐다보고는 자신이 없다며 그대로 달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명상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면 되는 거죠. 누구든 마음이 늘 산만하고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명상을 배우려는 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이치인데 어떤 이유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곤 하죠. 무언가에 진정으로 집중할 때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가도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두해서 오로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으며 고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명상은 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이죠. 제가 머문 절 중에는 전적으로 명상에만 치중하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불교 사상이나 교리 같은 것도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명상에만 전심을 다하는 곳이었죠. 그 절은 방문객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에 명상을 시작해 잠깐씩 몇 차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밤 10시까지 명상에 매달렸죠. 모든 시간을 명상에 할애하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꿈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스님이 된 이유도 가능한 한 최적의 환경에서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제한하는 것은 그저 마음 훈련 과정의 출발점인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몸과 마음을 허틀어뜨리는 일상적인 요인을 철저히 제한하는 경우 아주 사소한 일로도 고요한 마음이 일시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간단한 안부 편지 한 장이 온갖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켜 며칠 동안 마음을 들뜨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전혀 없다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점차 고요해지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제가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명료함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이 과정을 묘사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접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맑고 잔잔한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수심이 깊지만 더없이 맑습니다. 어찌나 맑은지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이고 실제로는 무척 깊은데도 얕아 보이죠. 이제 이 연못가에 앉아 한가운데로 작은 돌멩이들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가끔 한 개씩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수면에 파문이 일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잔잔해지죠. 수면에 인 잔물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돌멩이를 또 한 개 던진다면 새로운 파문이 일명 이전의 파문과 합쳐집니다. 이제 돌멩이를 연거푸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파문으로 연못 전체가 동시에 출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못의 수면이 이렇게 출렁이면 바닥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수중에 있는 것도 전혀 볼 수 없게 되죠. 이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표면을 잘 보여줍니다.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러하죠. 새로운 생각은 연못에 던져지는 돌멩이처럼 매번 마음의 표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돌멩이들을 던지고 일렁이는 물결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잔잔한 연못이 어떠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잊고 살아갑니다. 출렁이는 마음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마음에 개입하면 오히려 그 파문이 더 커지는 것만 같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온통 출렁일 때는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방식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명료함도 얻기 어렵게 됩니다. 이제 이 특별한 기법에서 정신 집중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예전에 저는 언제나 명상의 명료함 요소를 일상의 모든 경험을 즉시 바꿔줄 번뜩이는 지혜, 즉 찰나의 깨달음과 같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명료함은 점진적인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명료함 요소는 마음이 꾸준히 조금씩 열리는 과정인 거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 점진적으로 정진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명료함은 매우 중요하죠. 누구든 마음이 항상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데다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 수도 없다면 목적의식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아차림의 정진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특정한 훈습을 보유하고 있죠. 때로 그런 훈습은 표면 바로 밑에 숨어 있다가 전혀 뜻밖의 순간에 요란하게 등장할 기회를 노리는 듯합니다. 실제로 훈습을 표출시키는 것은 악이 없는 말 한마디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극을 받으면 그것은 표면으로 치고 올라와 연못 전체를 출렁이게 하죠.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못의 수면을 잔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명료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명료해집니다. 명상은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 옛 기억을 파헤치고 분석하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이죠.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왔는지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명료함은 나름의 시간에 나름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명료함이 사고 과정을 더욱 많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알아차림이 감정이나 신체 감각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엇을 더욱 알아차리게 되든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그냥 놔둬야 합니다. 따라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에 저항하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서둘러 떠나 보내려고도 하지 말고 명료함이나 알아차림이 나름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어나게 그냥 두세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오랜 세월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더욱 명료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설령 그 경험이 때로 불편하더라도 그야말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곧 내려놓는 과정이며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